하여튼 이 항문 쪽으로 이제 뭐가 들어오는데 꼭 대포가 대포가 들어오는 느낌. 조직 검사를 한다는 것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조직 검사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해를 하시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립선이라는 그 이 신체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 뇌 기관에 바늘을 찔러서 12번을 찔러가지고 조직을 떼낸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게. 전립선 조직 검사가 기본적으로 12곳에 바늘을 찔러가지고 생체, 살아있는 조직을 떼내서 암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조직 검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 그 조직 검사의 그 공포란 것은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러한 그 공포심을 안고 2월 22일 아침 10시 반에 아침 기차를 타고 제가 서울 세브란스 병원 본관 제5층에 있는 조직검사실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접수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또 검사를 합니다. 또 거기서 주사도 맞아야 되고 또 뭐 이게 무슨 주사인지도 잘 모르거든요.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가면은 한 50병상 정도가 있는데 그 간호사 이야기가 이분들이 다 오늘 조직검사 하는 분들이래요. 그러니까 원래 조직검사가 1박을 하고 하루 입원을 하고 조직검사를 하는데 저는 다행스럽게도 그날 아침 일찍이 올라와서 이제 11시에 조직검사 준비에 들어가고 조직검사를 한다. 이렇게 일정이 짜여 있고 그리고 나서 맞춰서 오후 늦게는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일정으로 그러니까 하루 입원을 하는 거죠. 당일 입원으로 이렇게 조직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가 저를 뭐 굉장히 아주 친절하게 마음이 아주 편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주사를 주고 이제 누워서 있고 또 소변도 또 봐야 되고 또 하는 여러 가지 좀 과정이 있고 조직 검사는 어떻게 한다는 설명도 간략하게 해주고 하면서 제가 이제 다른 건 귀에 잘 안 들어오고 이게 아픕니까? 물으니까 간호사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면은 아프면 아주 아프면 몽gel 정도로 아프면 전신 마취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마취를 합니까? 아마 죽을 정도로 아프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죽을 정도로 아프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거 참 죽을 정도로만 안 아프면은 조직검사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 시간이 됐어요. 이게 시술이거든요. 조직검사는 수술은 아니고 시술이기 때문에 수술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수술실로 안내할 그 이동 그 침대를 가지고 이제 와요. 간호사가 오면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이 링겔을 꽂고 그거로 시술실로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면서 그 나를 이동하는 아마도 인턴 정도 되는 분 같아요. 근데 또 이제 그 공포심에서 오는 질문이 그거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마취를 하고 갑니까? 이렇게 그 인턴 되시는 분에게 물었더니 그 인턴 되시는 분이 이야기가 엉뚱하게도 오늘 환자는 마취 없이 합니다. 아니 무슨 말? 저는 이제 누워서 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마취 없이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취 없이 한다는 뜻이요. 마취를 하는 분도 있고 마취를 하지 않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선생님은 마취를 안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다고. 제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공포를 느꼈겠습니까? 입이 다 마르고. 그래서 이제 일단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가서 천정을 바라보니 천정에 성경의 말씀이 적혀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네 곁에 있느니. 내가 네 곁에 있는데 무슨 걱정을 그래 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문구를 계속 읽으면서 이제 간호사가 이제 오고 또 인턴이 또 오고 한 두 분이 와서 물어요. 생년월일 묻고 이름 확인하고 오늘 뭐하러 여기 오셨는지도 물어봐요. 그죠? 조직검사하러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확인하고 있어서 이제 한 5분 10분쯤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조직검사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왔습니다. 와서 제가 바로 이제 그 의사 선생님한테도 물어봐요. 마취하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합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의사 선생님께서 웃으면서 마취하고 해야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이래요. 예. 조직검사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래서 제가 이제 옆으로 누우라 그래요. 옆으로 누우면 의사 선생님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아마 하여튼 이 항문 쪽으로 이제 뭐가 들어오는데 꼭 대포가 들어오는 느낌. 예? 큰 대포가 항문을 차고 들어오는 느낌을 느끼죠. 느끼면서 이제 대포의 그 포를 쏘기 위해서 이 포실을 닦지 않습니까? 포실을 닦는 것처럼 저희 그 전립선 쪽을 안을 닦는 것 같아요. 멀롱하고 이렇게 아마도 소독을 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닦고 또 뺐다가 또 들어와서 또 닦고 하는 두 번째는 아마 마취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 큰 대포가 들어와가지고 저 항문 안을 계속 이렇게 조져 놓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게 큰 아픔이 아니니까 약간의 불쾌감은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하고 잠시 있다가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그럼 지금부터 조직 검사를 시작하는데 바늘이 들어갑니다. 바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들어가겠습니다. 자, 찌릅니다. 하니까 그러면 바늘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요. 쓱 들어옵니다. 뚝 들어오면서 뚝 하고서 바늘이 빼지는 거죠.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 이제 그 아픔이라기보다는 어떤 표현을 할까요? 두렵지만은 죽을 만큼의 아픔은 아닌 그러면서 안심이 되는 그런 이 정도면 견디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내가 속으로 셉니다. 바늘을 찌르면서 센다고. 자, 의사 선생님 다시 또 바늘 넣겠습니다. 찌릅니다 하면 쑥 들어오잖아요. 그럼 두 번 또 뺍니다. 또 넣겠습니다. 세 번.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바늘을 찌르고 빼고 하는데 제가 숫자를 얼마만큼 셌겠습니까? 12번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15번을 제가 숫자를 셀 정도로 바늘을 찌르고 내 조직검사의 생체를 뽑아냈죠. 그래서 이제 다 끝나서 다시 또 이제 피가 흐르기 때문에 또 가지를 집어넣어서 닦아요. 그 안에 또 대포가 들어옵니다. 한 두 번 들어와요. 그 대포가 들어와서 이제 가지로 피를 막고 자 이제 피를 닦겠습니다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듣고 오고 난 전체적인 그 진행의 시간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났습니다라고 해서 그때 저는 이제 얼굴을 조금 들어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지요. 선생님 12번이라고 그랬는데 왜 저는 15번을 찔러서 저희 그 생체를 뜯어냈습니까? 이랬더니 조직검사 하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가로되 환자 선생님의 MRI를 보고 지금 제가 조직 검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혹시 암이 아닐까라는 의심되는 부분도 다 뜯어냈습니다. 그랬다 보니 15번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암이 이렇게 많이 좀 퍼졌나는 생각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겠다고 이해하고 그래서 수고했다고 해서 이제 제가 다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거의 시간이 한 30분 정도 소비됐고, 또 간호사와 또 다시 또 조우하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마침 또 저희 옆에서 어떤 분이 조직 검사를 했는데 마침 잘 본인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다 해서 그런지 좀 웃고 그래요. 그래서 참 제가 그런 분들이 웃음을 듣고 이렇게 참 그 고통과 또 기쁨의 그 격차가 그렇게 깊은 건 아니다. 깊은 건 아니다. 이런 느낌을 하면서 마치고 누워서 이제 다시 오줌이 소변이 나와야 됩니다. 소변이 피가 섞인 소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 소변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소변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분이 제가 이제 링겔을 꽂고 자꾸 걸으라고 그래요. 걸어야 오줌이 소변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30분 정도를 또 그 복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걷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이제 조직 검사를 마치고 와서 시간이 한 2시. 그러니까 중간에 또 마치고 오면 또 점심도 줘요. 점심을 병원에서 주는 병원식으로 점심을 먹고 한 2시 반쯤 됐을 때 제가 소변을 보러 갔습니다. 이제 피가 조금 섞여 있는 소변이 이제 나오는 거죠. 뭐 당연히 뭐 15군데 뜯어냈으니까 피가 안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게 피가 섞인 소변이 나와야 된답니다. 그게 안 나오면 안 된다요. 그리고 또 조직 검사를 했을 때에 그 항생제를 또 이렇게 투입도 하고 이렇게 약도 제가 이제 받았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오염될 수도 있고 균이 이렇게 침투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립선 조직 검사에서 굉장히 그 결과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 검사 하는 것 자도 중요하지만 조직 검사 후에 다시 제2차 발병을 하지 않도록 항생제가 이런 것들을 투여를 해서 균을 잡는 거죠. 몸은 죽어나는 거죠. 뭐 항생제가 막 들어오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3시 반쯤 시간이 흘렀을 때 간호사께서 이제 퇴원을 하셔도 좋겠다라는 판정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3시 반에 다시 병원을 나와서 탄소 중립 걷기 운동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다시 또 지하철역까지 걸어갑니다. 걸어가서 지하철역까지 걸어가죠. 걸어가서 지하철역에서 다시 서울역으로 이동해가지고 택시를 타지 않으시고 택시 타지 않고 저는 걷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으로 와서 서울역에 오죠. 그리고 다시 제가 예약된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게 2월 22일에 제 일정입니다. 그래서 언제 암 확정을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일주일 후에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온답니다. 그게 뭐 또 어떤 병원은 뭐 바로 나오는 데도 있는 모양이에요. 바쁘게 뭐 이렇게 한 데도 있는데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는 일주일 기다리라고 그래서 3월 2일 날 조직 검사 결과를 보러 다시 서울에 올라올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3월 2일이죠. 3월 5일 날 제가 쓴 암 일기를 보면은 3월 2일 날 그 심정이 나와 있는데 3월 2일 10시에 저 담당 주치의 비뇨기과 세브란스 병원 비뇨기과로 다시 올라갑니다. 일주일이 흐른 시간입니다. 조직 검사하고 나서 이제 암 판정을 최종적으로 받을 때까지 또 일주일 동안을 보내야 되는데 암이 아닐까라는 생각 쪽으로 제가 한 80%
그래도 한 20%는 암이 아니기를 희망하는 마음, 뭐 그런 심정으로 3월 2일 날 비뇨기과에 갔습니다. 다시 또 거대한 세브란스 암병원이 보이는 신촌역에서 그쪽까지 걸어가도 4층으로 올라가죠. 4층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때는 이제 저 집사람도 같이 이제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가 했던 조직 검사의 그 결과를 읽는 데는 10초도 안 걸렸습니다. 바로 인사를 하자마자 암이네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암이라고. 선생님 정확하게 이 암이 맞습니까? 예. 선생님은 전립선 암입니다. 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물어봐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겁니까? 했더니 의사 선생님 말이 3기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셔야죠.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 답은 당연히 치료를 받겠습니다. 였습니다.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마음이 편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암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 갈등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지속되다가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확실히 암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거 암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없지만은 제 몸 안에 그래도 20년 동안 자랐던 암이 있다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제가 알게 됐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하니까 오히려 그게 마음이 진정이 되고 마음이 뭐랄까 편하다는 표현은 좀 이상한 표현이죠. 마음이 가라앉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내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암과 어떻게 내가 과연 잘 극복을 해 나갈까? 그리고 내가 암이라 그 암이라는 것이 뭐 간암도 있고 췌장암도 있고 수많은 종류의 암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립선 암이라. 근데 며칠 전에 어떤 친구를 만나서 이제 전립선 암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꺼내니까 그럼 전립선 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 무슨 전립선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게 무슨 깜짝 놀랐어요. 전립선 암도 매우 중요하고 치사율이 높은 암입니다. 전립선 암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더 무서운 암일지도 몰라요. 왜? 모르니까 잘. 늦게 발견하잖아요. 예. 빨리 발견하면은 모든 암이 다 빨리 발견하면 다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요즘 빨리 발견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증상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증상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보통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치부하는 게 내가 무슨 암이겠나. 아이고 암 아니고 나이가 들면 소변도 잘 안 나오지. 밤에도 소변 몇 번 누워야 되지. 깼다 일어났다 해야 되지. 그거 다 전립선 암이 아니고 전립선 비대를 한다. 모든 여러분들 방송 보면은 전립선에 좋은 약, 전부 다 그 전립선 비대에 관한 거지 암에 관한 약들이 아니거든요. 건강식품조차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암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지 않고 암이 아니지라고 하고 비대 쪽으로만 자꾸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암이라고 해도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의사 선생님들 나와가지고 전립선 암이 마침 그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사람들이 인식이 돼가지고 전립선 암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수술에 때려 뿌리면 된다는 말도 있더라 하고 그거 갖고 안 죽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립선 암 때문에 죽는 사람 많습니다. 예. 그리고 전립선 암이 아까도 다시 또 이야기하지만 모르고 진행이 많이 돼버리면은 이게 전립선 암은 뼈고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쉽게 뼈로 전이가 되는 그런 암입니다. 저하고 아주 친하고 같이 오랫동안 일했던 저 선배 되신 분이 전립선 염인 줄 알고 염증 약만 먹다가 말기
항문 뼈로 이미 전이 돼가지고 죽을 고생을 해서 겨우 살아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3기에 그래도 발견은 됐으니까. 자, 그러나 그게 전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월 2일 날 암 판정을 하시고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호르몬 주사를 맞으시고요. 그리고 몇 가지 더 검사할 게 있습니다. 선생님, 무슨 검사를 하십니까? 전이가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검사인지 물어볼 수도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럼 그냥 밖에 나가시면 다 안내해 드립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또 그러니까 궁금증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오면 간호사가 다시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호르몬 주사를 맞으시고 또 뼈 전이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전신뼈 스캔 검사가 또 있고요. 또 MRI 검사를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MRI. 그러니까 얘는 뭐 암이라고 생각이 되면 MRI 검사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 쉽게 MRI 검사를. 그래서 이제 날짜를 잡겠습니다. 그래서 3월 2일 날 암 판정을 받고 다시 스캔 검사를 하는 날짜를 잡은 게 3월 29일. 아닙니다. 3월 30일. 거의 다시 또 한 달 후에 저 검사를 하고 오늘은 호르몬 주사를 맞는다 그래서 이제 호르몬 주사를 맞는 쪽으로 제가 가서 호르몬 주사를 처음 맞죠. 근데 이 호르몬 주사 맞을 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재밌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간호사가 물어봐요. 저는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호르몬 주사를 맞아봤습니까? 처음 맞으니까. 근데 거기 오신 분들이 거기 대기하는 분들이 20명 정도가 대기를 하는데 다 호르몬 주사를 맞으러 오신 분들이에요. 호르몬 주사는 어떤 분은 수술이 안 되기 때문에 호르몬 주사를 맞는 분도 있고 제가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수술하고도 호르몬 주사를 맞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방사선 치료하고도 호르몬 주사를 맞는 분도 있고요. 이제 호르몬 주사가 왜 맞는지도 그때는 정말 잘 모르고 그냥 맞아요. 그래서 맞아서 이제 어디에 놓느냐고 그랬더니 이 배에 놓는답니다. 배에. 그래서 배 근육에다 지방에다 넣는데요. 그래서 아프냐고 했더니 아프대요. 그래서 이만한 주사바늘을 가지고 와서 이제 자꾸 꼬치꼬치 물으니까 처음 호르몬 주사를 맞으십니까? 이렇게 물어서 그 젊은 간호사에게 제가 이 병원에도 처음 왔습니다. 이랬더니 그 간호사가 예, 알겠습니다. 조금 아플 겁니다라고 해서 제가 호르몬 주사를 평생 처음 맞아봤습니다. 그리고 주사를 맞고 이제 다시 이제 약을 전립선 암 치료 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약을 한 달치 제가 처방전을 받고 세브란스 병원을 나온 것이 지난 3월 2일입니다. 3월 5일 날 아까 심경을 그 노트에 적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 오늘 그 보니까 저기 3월 5일 그런 3월 5일 날 11시 성당으로 갔다. 기도하고 싶어서.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은 아니고 이겨내야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그런 내 의지를 하나님께 전달하고 싶어서 성당으로 갔다. 그리고 내가 이겨낼 테니 조금만 힘을 보태달라고 기도하러 갔다. 그런데 발바닥, 손가락, 어깨 쪽지가 아픈데 혹 뼈에 전이 된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는다. 부민병원 의사는 3기라고 하면서
아직은 전립선 암의 안에 암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혹시 뼈에 전이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에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불안감을 떨쳐야겠다. 내 몸에 있는 이 친구는, 이 암은 지금 약으로 조금 다스리고 있으니 괜찮다는 마음을 갖는다. 3월 5일 제가 성당에서 기도를 하고 쓴 일기의 일부분입니다. 이제 치료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홍 목사님, 뭐 또 이런 어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타피사의 활동을 또 활발하게 하시고 있는데 또 최근에 또 소식 좀 어떤 준비를 또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이제 다시 또 이제 생활책 세계 연맹 쪽의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좀 하면은요. 뭐 암은 암이고 암 걸렸다고 내가 지금 당장 죽는 건 아니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봉사의 길은 또 계속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생활책 세계 연맹의 세계 이사로서 암을 또 극복해야 되겠다는 강인한 정신력도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마침 그 3월 2일이 그 암 판정을 받는 그날이 제3기 생활체육 세계연맹 한국위원회, 생활체육 세계연맹 한국위원회는 한국생활체육총연합연맹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기총회가 열리는 그날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암 판정을 받고 아무 이야기 없이 그날 저녁 5시에 서울 공군 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 준비를 완전히 잘 마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당일날 암 판정을 받고 타피사 회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정기총회를 그날 당일날 3월 2일날 오전에 암 판정을 받고 오후 5시에 정기총회를 하고 제가 이제 당시는 집행위원장이니까 모든 회의를 제가 다 총괄 준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잘 하고 그때 또 우리 타피사 코리아의 또 새로운 또 총재도 우리가 모시고 하는 그런 아주 그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 저희 암 판정과 시작된 것이죠. 예. 상당히 저희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회원들에게 혹시 뭐 알렸습니까? 아니요. 그 전혀 제가 암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일부 저희 가장 최측근 정도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렸지만 제가 그거를 사실은 좀 숨기고 그날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잘 마쳤고. 대단합니다. 오는 9월에 큰 뭐 행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9월에 이제 생활적 세계연맹 총재가 독일 분입니다. 울프강 바우만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오랫동안 사무총장 역할을 하시다가 작년 6월 유럽 슬로베니아 피란에서 열린 세계 총회에서 저는 이제 이사로서 당선이 되고 또 이분은 또 총재 후보로 나오셔가지고 저희 당선되셨죠. 이분이 이제 11월 1일부터 독일 düsseldorf에서 열리는 2023년 생활체육 세계연맹 세계 총회에 홍보도 할 겸 또 이분이 한국을 굉장히 또 좋아해요. 사무총장 때 한국을 자주 방문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지금 생활체육의 방향을 기후변화 또 기후행동 기후 위기와 관련된 쪽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고 있으니 그런 포럼을 우리가 준비를 했으니 이번에 오셔서 포럼에 한번 같이 토론을 하자. 저희가 이제 초청을 했죠. 그래서 그게 9월 21일쯤 지금 이제 전라도 북도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부터 이제 이런 움직임도 활발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 쪽에서 이제 준비하는 이 포럼의 주제가 생활체육 기후행동입니다. 생활체육 기후행동.
기후 변화와 우리 생활체육을 어떻게 접목할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걸을 것이냐, 우리는 왜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될 것이냐, 탄소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생활체육의 시설은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또 생활체육에 필요한 모든 생활용품들 있지 않습니까? 옷, 신발 이런 것들은 과연 탄소를 얼마만큼 줄인 제품들이 나오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시 짚어보고 저탄소 시대, 탄소 종말의 사회를 빨리 당기기 위해서 저희 생활체육이 이제 앞장서자 하는데, 이번엔 바우만 총재가 같이 이제 저희들하고 이제 외치죠. 그래서 한국 방문합니다. 상당히 그 9월에 바하만 총재의 한국 방문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시 이제 그 얘기를 이어져 가자면은 그 암을 확정받고 난 뒤에 어떤 치료를 좀 받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이게 이제 3월 2일 날로 다시 돌아갈까요? 3월 2일 돌아가면 이제 암이다. 암이다. 확정된 겁니다. 암이다. 암을 선고받은 거죠. 이제, 당신은 이제 암이 있어요. 근데 암이 전립선 암이에요. 뭐, 췌장암이나 간암이 아니라 전립선 암이다 말이죠. 전립선 암은 남자한테만 있는 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암이다라고 할 때, 저는 유튜브에 들어가 보죠. 뭐 다 유튜브 들어가서 전립선 암에 대한 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또 한 번 듣고, 또 치료 방법은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게 됐는지부터, 또 아까 이야기한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새로운 치료 기법인 중입자의 치료를 시작한다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러한 정보들을 제가 이제 수집을 하고, 또 암이 왔으면은 내가 먹는 음식에 대한 선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시중에 보면은 뭐 암을 이기는 음식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제가 암이 걸렸다고 하니까 그 뭐 암의 특효약이라는 그런 음식도 많이 옆에서 이것 드세요, 저것 드세요 막 추천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는 다 거두절미하고 평상시대로 밥은 먹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급적이면은 백미는 먹지 않고 잡곡 위주로 이렇게 하고, 고기도 가급적이면 삼가하고 이렇게. 근데 먹을 게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다 그 빼버리면은 사람 말라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안 그래도 암이 오면 체중이 깔았는데 한 3kg 빠졌는데 이다 죽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침 건강식품을 제가 수입해서 팝니다. 저는 이제 유기농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완두콩 단백질을 제가 10년 전부터 이제 그걸 수입을 해가지고 파는 그 건강식품 회사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맙죠. 그것도 제가 이런 제품을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단백질 보충을 하루에 꼭 한 번씩 식사 대용을 하고요. 또 이제 운동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걷기 매니아이기 때문에 제가 탄소 중립 걷기 운동을 제창을 하고, 우리 타피사 코리아가 이제 그러한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려고 합니다만은, 이제 걷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래서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반드시 걷기 위해서. 차는 제가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주유하면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차는 거의 안 몰고 다니고 있고, 걷죠. 오늘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중입자 치료를 결심하셨다고 하는데, 다음 편에서는 이 이야기를 한번 풀어갈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날 비뇨기과 의사가 암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저한테 전했습니다. 홍 선생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수술입니다. 전립선을 빼내서 수술을 하는데, 떼내고 방사선 치료를 마무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수술 처치가 첫째고, 두 번째는 방사선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립선 암에 대한 새로운 치료 기법인 중입자 치료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럼 제가 중입자 치료도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능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제가 중입자 치료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한번 상담을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우리 담당 의사는 수술을 했을 경우에 오는 부작용은 이렇다. 첫째로 남자로서의 기능을 잃을 수도 있다. 또 요실금이라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 이 두 가지를 정신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됐으면 수술이 좋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 또 이어서 계속해서 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예, 다음 편에 이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